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 과정을 맡은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 강수민입니다. 자, 오늘은 애완동물 미용 안전위생관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학습 목표는요. 작업장 내의 작업자와 애완동물의 사고 예방과 위생관리를 위해서 사전 안전교육, 장비를 점검하고 작업장과 작업자, 작업도구의 청결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안전교육하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은 안전장비 점검하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안전장비 점검하기는 안전장비 점검, 우리 장비라 하면 이제 미용할 때 작업장 안에 있는 도구, 장비, 우리 장비는 커다란 거죠. 움직일 수 없는 거, 뭐 미용 테이블이나 그다음 뭐 드라이어나 욕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작업 대기 또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장비를 점검한다. 점검하는 항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애완동물 대기 장소의 안전장비를 점검할 수 있다. 또 애완동물의 미끄러짐과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점검할 수 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주, 물림, 방지 도구를 점검할 수 있다. 또 일일,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 결과를 점검 결과표에 작성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조치할 수 있다. 자, 다음 우선 필요지식이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필요지식은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내용에 있어서 수행을 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 지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요. 안전장비 점검 항목, 작업자는 애완동물 미용 작업 대기 시와 또 작업 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안전장비 항목 점검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대기 장소의 안전장비. 또 동물들은 털 때문에 실제보다 체구가 더 커 보일 수 있으므로 겉으로 보이는 체구로만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자, 우리 이제 안전문이 있죠. 자, 동물의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안전문을 선택할 때는 충분히 촘촘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또 대기하는 동물의 크기에 따라서 충분히 높고 특히 안전문의 잠금 장치가 튼튼해야 하며 또 동물이 물리력을 가해서 열 수 없는 방향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 출입문 주변에는 문을 여닫을 때 동물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안전문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고 안전문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자, 이게 안전문인데요. 우선 지금 이제 문 밖으로 출입문 밖으로 지금 뭐 테라스 같은 거 만들어서 안전문도 많이 이제 해놓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출입문 안쪽에 있는 안전문이에요. 그래서 눌러서 지금 뭐 밀고 당기고 뭐 안에서는 뭐 당겨야 열리고 또 뭐 밖에서는 뭐 밀어야 열리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안에서 당겨야 열리는 문도 잘 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문 같은 경우는 위에 고리를 손으로 눌러가지고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뭐 충분히 뭐 집안에서 막 이렇게 생활하던 그런 반려견들은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죠. 못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견들은 저기서 이제 뛰어서 한 번에 뛰어서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발을 걸쳐갖고 지금 옆에 보면 살짝 이렇게 발을 걸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나가는 반려동물도 있고 또 이제 또 어떤 동물들은 또 그 어린 견들은 자견들은 요 밑으로 밑 틈새로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밑에 틈새 없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촘촘하게 저렇게 뭐 저걸 창살이라 그러나 저렇게 쇠로 된 부분들을 좀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발로 밟고 뛰어넘을 수 없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강화유리나 뭐 유리 같은 걸로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올라가면서 미끄러지게 못 기어 올라가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안전문은 저렇게 해서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울타리예요. 또 동물이 대기하는 울타리는 동물의 몸 높이에 비해 충분히 높고 또 튼튼하며 촘촘한 것을 선택한다. 자, 동물이 울타리 안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는 동물마다 독립된 공간에 있도록 울타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동물마다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기가 힘든 경우면 연령과 성별, 크기가 비슷한 동물끼리 분리한다.
또 어린 동물, 또 노령 동물, 불안감을 보이는 동물들은 다른 동물에게 쉽게 물릴 위험이 있으므로 따로 분리하고 반대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도 따로 분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울타리는 뭐 이렇게 붙박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접었다 폈다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폈을 때 저 사진이고 앞에 이제 문이 있죠. 밖에서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미용숍 안에서 이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안에는 아기들이 있어요. 뭐 태어난 지 한 2달 정도 된 아이들이 저기 안에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들어오면 잡을 수 없게. 그리고 울타리는 위에가 좀 뚫려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청소할 때 소독이나 청소가 좀 편하게 접어서 보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접어서 보관하고 넓게 쓸 때는 또 연결해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또 오른쪽 밑에 부분에 하단 부위에 있는 거는 이제 아기들 요거는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거를 지금 사진을 찍어서 온 건데요. 요렇게 해서 지금 울타리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뭐 크롬장 뭐 이렇게 해서 뭐 쇠로 된 거지만 뭐 요즘엔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예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나는 막 이런 모양이 싫다 이러면 이제 플라스틱으로 예쁘게 만드셔도 되고 어떤 때는 뭐 이제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제 뭐 물 스며들지 않게끔 해서 처음 숍 오픈하실 때 그때 이제 제작을 또 따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울타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울타리는 위가 이제 뚫려 있는 게 울타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동장입니다. 또 예민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과 특히 고양이는 이동장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리 처음에 훈련이나 뭐 이런 행동 교정을 배울 때 얘네들이 이제 대기의 장소를 항상 만들어줘요. 따로 얘네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건 다 해도 그 대기장 안에서 이동장 안에서 캔넬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뭐 간식도 먹고 뭐도 먹고 해서 거기를 자기가 가장 안정된 공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좁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든 이제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사고를 쳤는데 얘가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그쪽으로 도망가면 봐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 공간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동장은 집에서부터 갖고 오는 장이 많기 때문에 이동해서 뭐 차에다 이 아이를 싣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집에서 이제 자기만의 냄새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예민한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대기하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는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동장은 동물이 평소에 사용하는 익숙한 이동장을 쓰는 것을 추천하고 또 이는 동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또 여러 동물이 사용한 이동장은 다른 동물의 냄새가 남아 있어 불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동장은 강아지 하나하나만의 장이 또 따로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애들 이렇게 숨 쉬고 침 냄새도 나고 뭐 애들 뭐 가서 긁고 막 이러다 보면 냄새가 배어 있어서 소독을 철저히 한다 해도 다른 친구들의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워서 덜덜 떨 수도 있고 그래서 이동장은 개인 거를 그러니까 각자 구비를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동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캔넬이라고도 부르며 요거를 들고 이제 이동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밑에 수건이나 패드 같은 거 깔아주고 안에 뭐 물 같은 거 넣어줘도 되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많이 하고 많이 불안해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이동하고 차로 이동할 때도 지금 이동장 그대로 차에다 싣고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케이지인데요. 케이지는 여러 동물들이 대기하는 곳으로 동물의 출입과 퇴실 때마다 각별히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공격적인 성향의 동물과 대형 동물의 경우에는 울타리를 쉽게 넘고 울타리는 왜 위가 뚫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쉽게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케이지에서 대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케이지는 붙박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너뜨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 밖에 호흡기, 소화기 증상을 보이거나 피부병이 있는 경우도 따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 여기 케이지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 동물병원에서 이제 사용하는 케이지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방은 아니고 앞에 유리만 빼고 지금 뒤도 막혔고 옆도 다 막혔어요. 그래서 개인 이제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는 데고요.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요.
앞에 유리문이고 뒤에가 뚫려 있어요. 그래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이렇게 있다 차 지나가는 것도 보고 뭐 이제 누구 지나가나도 보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커튼 같은 게 있는데 그 내리면 이제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중요하게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밖에서 보는 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도 다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뒤에서 커튼을 내려서 가려주면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 또 미끄러짐과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가 있습니다. 테이블 고정암이 있고요. 테이블 고정암은 미용 작업을 하는 동안 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움직임을 제한하도록 한 보정 장치입니다. 그리고 미용 작업 중에만 사용하고 동물을 혼자 대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정암을 선택할 때에는 목을 고정하는 목줄만 있는 형태가 아니라 허리와 배도 받쳐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요건데요. 테이블 고정암에 목줄을 했다고 하더라도 테이블에 이제 그 동물만 놔두고 작업장에서 떠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저기에서 이제 목줄을 하고 뛰어내리면 이제 거의 이제 저기서 목을 매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고 한번 있어갖고 되게 이슈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줄을 하더라도 항상 옆에 작업자는 근처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한 손으로 언제든지 잡을 수 있게끔 대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고정암은 동물의 체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목줄과 배를 고정하는 하니스는 동물을 너무 꽉 조이지 않고 동물의 움직임을 제한할 정도로만 조여주며 손가락이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또 동물이 편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니스가 고정 장치에 너무 팽팽하게 연결되지 않고 여유가 있도록 조절해준다. 자, 그다음 바닥재인데요. 테이블 위에 이제 바닥재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테이블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를 선택해야 되고 또 밑에 깔개를 깔아서 동물이 미끄럽지 않고 낙상 방지를 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저기 테이블에 재료가 보면 이제 그냥 까만 색깔 테이블일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평평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들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거기 테이블에 있는 그 테이블 깔아져 있는 게 뭐 손상이 되거나 마모가 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강아지 이제 발바닥 같은 데도 다칠 수 있고 또 거기서 미끄러질 수 있고 또 미끄러져서 이렇게 해서 뒷걸음 치다가 낙상도 할 수 있고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요즘에는 저렇게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이제 깔개를 지금 따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깔개를 위에다가 깔아주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테이블이 이제 잘못됐을 때 뭐 수리를 맡겨야 된다거나 그래서 급할 때 쓸 수 없을 때는 저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물림 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입니다. 물림 방지를 위한 도구에는 엘리자베스 칼라와 입마개 등이 있다. 지금 엘리자베스 칼라인데 지금 저게 단추를 하면 이렇게 그 칼라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네카라 모양이 되는 건데 지금 앞쪽은 지금 천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제 뭐 자견들도 미용할 때 무서워하니까 뭐 기계 소리 이런 거 무서워하면 저기다 해서 하면 얘네들이 청각이 워낙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제 소리 같은 것도 훨씬 더 덜 들리고 그 다음에 고개 돌려가지고 무는 것도 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자견들이 무는 게 뭐 그렇게 심하게 물지는 않겠죠. 자견들이 물면 근데 이제 문제는 기계를 물까봐 기계 물어갖고 기계에 의해서 상처가 날까봐 그것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물림방지 도구에는 엘리자베스 칼라 등이 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입마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가장 심하게 무는 애들은 앞까지 막혀야 하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오리주둥이에요. 우리 기자재 시간에 배웠던 건데 이제 봤었던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오리주둥이라고 요즘에 요거 채워놓고 하는 경우 꽤 많고요. 산책할 때도 오리주둥이 씌우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씌우는 것만으로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물 생각은 전혀 없는데 계속 이제 얘가 입질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오리주둥이 한 것만으로도 그다음부터 얌전히 있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주둥이도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서 너무 좀 무섭다 할 때는 입마개를 앞이 막힌 거를 저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픈 미용실 아까 얘기했었는데 오픈 미용실 같은 데서 밖에서 보호자가 봤을 때
얘가 입마개를 하고 있는데 훨씬 더 보기가 괜찮겠죠. 오리주둥이 하고 있으면 그렇게 다 막힌 것보다 오리주둥이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보호자들이 볼 때도 마음이 조금은 좀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입마개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수행 내용입니다. 안전장비를 점검합니다. 자, 안전유의사항은요. 동물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안전문의 잠금 여부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하고요. 자, 울타리 안에는 대형 동물과 소형 동물을 반드시 분리해서 대기시켜야 합니다. 또 동물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에 손상된 곳이 없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자, 예민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은 평소 사용하는 이동장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동장 또는 케이지에서 대기하도록 하면서 수시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 동물을 케이지 안에 넣기 전에 케이지 안의 위생 상태를 반드시 점검한다. 우리 아까 케이지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붙박이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였고 좀 좁은 상태였고 그리고 앞에 정문만 지금 유리로 이제 상태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고 뒤쪽까지 다 막힌 것도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동물의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엘리자베스 칼라는 2손가락 정도의 여유를 두고 착용시킨다. 이거 엘리자베스 칼라 너무 심하게 꽉 끼어가지고 나중에 목에 라인 생기는 그런 개들도 있잖아요. 왜 엘리자베스 칼라가 꼭 무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우리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수술하거나 막 이래서 뭐 아니면 또 상처 치료해서 핥으면 안 되는데 자꾸 핥고 막 이래서 엘리자베스 칼라를 씌워놨는데 그게 이제 너무 꽉 조여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쪽만 뻘겋게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때는 호흡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2손가락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착용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동물이 장시간 입마개를 착용할 경우에는 피부에 마찰로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천 재질의 입마개나 오리 모양의 입마개는 동물의 입부분을 완전히 덮지 못하기 때문에 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격 성향이 강한 동물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오리 입마개, 오리는 그 앞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무는 애들이 있기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지.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심하다 싶을 때는 앞이 막힌 거를 꼭 착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동물이 물림 방지 도구를 착용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자, 동물이 장시간 입마개를 착용한 경우에는 피부에 마찰로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한다. 자, 그다음에 수행 순서입니다. 이제 필요 지시 끝났으니까 이제 수행 순서 또 수행 내용 확인했으니까 다음은 이제 수행 순서입니다. 자, 대기 장소 내에 안전 장비를 사용하고 또 상태를 점검한다. 또 안전문을 사용하고 상태를 점검한다. 안전문을 사용한다. 대기하는 동물의 크기에 알맞은 높이와 튼튼한 재질의 안전문을 선택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동물이 뛰어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도 나갈 수 있고 막 이렇다고 했었죠. 그래서 안전문 튼튼한 재질로 선택한다는 거. 그리고 동물이 대기하는 동안에 동물이 도주하지 않도록 안전문을 안전하게 잠궈두어야 하고요. 또 대기하는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안전문의 상태를 점검한다. 안전문의 잠금 장치가 튼튼하고 또 항상 닫힌 상태인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요. 또 안전문에 동물이 다칠 수 있는 요철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또 그때 한번 그 애견 카페인가 거기서 한번 또 그 요철 그 운동장 그 안전문 쪽에 그것 때문에 뾰족 튀어나온 것 때문에 강아지 대형견 하나 잘못된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래서 안전문 상태 완벽하게 점검 잘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넘어오다가 찔리면 찔린 상태로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안전문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요. 또 안전문의 위생 상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 울타리를 사용하고 상태를 점검한다. 울타리를 사용한다. 자, 대기하는 동물의 크기에 알맞은 높이와 튼튼한 재질의 울타리를 선택한다. 자, 동물의 연령 또 성별 크기를 고려하여 동물을 울타리 안에 대기시킨다. 또 대기하는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울타리 안에 불안감 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이 있는지 점검하고 발견되면 즉시 따로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여러 개 놔두고 하던가 뭐 개들이 너무 많으면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애기들은 애기들끼리 또 잘 놀잖아요. 같이 모아놔도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만약에 이제 성별 분류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혹시 또 뭐 발정이 왔다 이러면 또 분리를 또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교육들 다 잘 받으셔서 잘 하지만 그 전에는 미용 끝나고 한꺼번에 다 같이 막 넣어놓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객이 막 2달 있다가 막 오잖아요. 이름 모를 새끼가 나왔어요. 막 이렇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는 정말 잘 해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고객 카드 처음 적으실 때 잘 하셔야죠. 혹시 얘가 뭐 발정이 왔었냐, 뭐 언제 뭐 그렇게 됐었냐, 그다음에 얘가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뭐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이 안 된 아이들은 따로 분리시켜서 따로 이제 대기를 시켜야 되고. 자, 그리고 또 대기하는 동물의 상태 수시로 점검하고, 여기에서 또 공격적인 성향, 또 공격적인 성향 보이는 동물을 점검 안 하고 따로 분리 안 시키면 교상이 일어날 확률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벼운 교상도 아니고 심해지죠.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따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자, 그다음 울타리의 상태, 울타리에 동물이 다칠 수 있는 요철이 있는지 확인하고, 손상되는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그다음 울타리 안에 너무 많은 동물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 울타리의 위생 상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자, 이동장을 사용하고 상태를 점검한다. 자, 이동장을 사용한다. 예민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애, 그다음에 평상시 사용하는 익숙한 이동장을 사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자, 동물을 이동장 채로 울타리나 케이지 아래 넣어두고 이동장 문을 살짝 열어서 동물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얘기는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되게 예민하고 겁이 많은 애들은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럴 때 그냥 통째로 그냥 이동장 채로 울타리 안에다 넣는 거예요. 아니면 대기장으로 이제 넣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두면 얘가 이제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이렇게 뭐 먹을 거 갖고 꼬신다거나 장난감 갖고 꼬시고 이러면 이제 슬금슬금 나오죠. 자기의 흥미거리가 생기면.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같이 이동장과 그 다음에 울타리랑 같이 해서 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지켜보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또 대기하는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자, 그다음에 동물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흥분한 경우에는 이동장을 천으로 가려서 시선을 차단하여 어둡게 유지해서 최대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이거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의 경우 너무 많이 짖는 애들도 가끔 가려주면 조용한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막 이래서 막 짖더라고요. 그러면 막 짖을 때 그거를 이제 앞을 아예 가려주는 거예요. 시야를 가려주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장의 상태는 손상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문 고장 나면 큰일 나죠. 이동장은. 자, 이동장의 위생 상태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자, 케이지를 사용하고 상태를 점검한다. 케이지를 사용한다. 지금 있는 것 중에 제일 위생적으로 제일 필요한 건 케이지긴 하죠. 이게 막혀 있는 거고, 뭐 이동장은 위에가 운동장은 위에가 울타리는 위에가 뚫려 있고, 그리고 뭐 접어서 해서 소독하기도 편하고 청소하기도 편한데, 케이지 같은 경우는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독에 훨씬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크기에 알맞는 케이지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물의 케이지에 넣기 전에 케이지 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동물을 대기시켜야 합니다. 또 대기하는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케이지에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또 케이지의 위생 상태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 테이블 고정암을 사용하고 상태를 점검한다. 자, 테이블 고정암을 사용한다. 테이블 고정암의 상태, 목줄과 배를 고정하는 하니스는 동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상된 곳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우리 목줄은요, 목에다가 매는 줄이잖아요. 하니스는 어깨에다가 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갈 때 얘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당기는 게 너무 싫으면 하니스를 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니스는 그냥 어깨줄이기 때문에 어깨 쪽으로 해갖고 줄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이렇게 왜 막 끌려간다 이런 느낌이 좀 안 들죠. 그래서 보기에도 괜찮고, 또 목줄 매면 싫어하는 애들이 좀 있어서 거의 그래서 요즘엔 하니스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목줄과 배를 고정하는 하니스는 여러 동물이 사용함으로 분리하여 세척하는 등 수시로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자, 동물을 미용 테이블에 올려놓기 전에 미용 테이블에 손상된 곳이 없는지,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지 상태를 확인한다.
자, 미용 테이블 고정암의 사용 방법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사진으로 봤던 거는 고정암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죠. 거의 소형견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미용 테이블 고정암의 사용 방법 중에서 자, 1번입니다. 지금 이거는 사파죠, 사파. 그래서 지금 고정암이 위 천정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견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올리죠. 그래서 동물을 안정시키면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미용 테이블 위에 올린다. 또 작업자가 혼자서 올릴 수 없는 무게의 동물이라면 동료와 함께 올린다. 이런 애들은 혼자서 못 올려요. 대형견은 뭐 몸무게 막 30kg, 40kg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혼자 올리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옆에서, 그리고 어떤 애들은 대형견들 훈련 잘 돼 있는 애들은 알아서 올라가는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올린다는 거. 자, 그리고 테이블 고정함의 목줄과 허리와 배를 고정하는 하니스를 동물에게 착용한다. 지금 이거는 이제 목줄하고 허리줄. 근데 이제 미용을 하려면 완전히 어깨를 다 덮으면 미용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니스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이제 목줄은요, 목이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2개, 이것도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목줄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물림 방지 도구 사용하고 상태를 점검한다. 자, 엘리자베스 칼라를 동물 입부분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이제 칼라 부분이 너무 짧으면 하나마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커도 좀 문제가 있겠지. 땅에 막 질질 끌려갖고 다니면 안 되니까. 근데 잎부분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크기가 적당하고, 그다음에 크기의 엘리자베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엘리자베스 칼라의 매끄러운 부분은 동물 쪽으로 하고, 그게 지금 이제 뭐냐면 지금 뭐 이렇게 오돌도돌한 부분이 있어요. 한쪽은 오돌도돌하고 그 막 플라스틱 된 부분도 또 한쪽은 매끈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매끄러운 부분은 동물 피부에 닿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목 뒤에 잠근 부분이 오도록 착용을 시켜야 한다. 똑딱 단추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지? 그걸로 지금 거의 다 착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를 두고 고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착용한 동물의 엘리자베스의 잠금 부위가 헐거워져 있으면 다시 착용한다. 자, 엘리자베스 칼라의 상태를 점검한다.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전과 후에 세척 및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하고, 자, 동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손상된 부위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플라스틱 같은 거 깨져가지고 상처 이렇게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게 너무 싫으면 어디다 부딪히거나 뭐 일부러 어떻게든 뭐 사고를 쳐서 이거를 또 손상을 입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하고 있는 동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마개를 사용하고 상태를 점검한다. 자, 입마개의 입부분이 크게 알맞은 입마개를 선택한다. 만약에 이게 너무 헐렁하면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꽉 조이면 숨쉬기가 또 힘들죠. 그래서 크게 알맞은 입마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동물의 옆에 위치하며 재빨리 입마개를 씌운다. 그리고 동물이 스스로 풀 수 없도록 입마개의 잠금 부위는 귀 뒤쪽에 오도록 착용을 시키고, 끈 부분은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를 두고 고정한다. 근데 이제 풀 애들은 다 또 풀더라고요. 그거 플라스틱을 막 자근자근 씹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착용을 똑바로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입마개를 착용한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자, 입마개의 상태를 점검한다. 사용 전후와 또 세척, 소독,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한다. 동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상된 곳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자, 입마개, 자, 우리 지금 이게 오리 입마개죠. 앞에 1번 나온 게 지금 사파인데, 자, 이 사파에 나온 게 1번이 오리 입마개고, 자, 2번이 머리 뒤쪽으로, 목 뒤쪽으로 고리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제 했던 얘기가 요건데, 고리를 그 다음에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가게 해야 되고, 이게 너무 크면 입이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별로 큰 입마개 하는 거에 별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물려고 마음 먹은 애들은 이게 입마개가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떻게든 또 물겠죠. 그래서 사이즈 잘 맞춰서 착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작업자는 안전장비 점검표를 작성한다. 작업자는 다음 항목들을 수시로 점검한다. 자, 동물이 대기 장소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또 공격하는 성향이 있거나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동물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입마개를 착용한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자, 방문한 지 2시간 이상이 된 동물은 급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그러니까는 뭐 오자마자 줘도 되고 사실 물은 계속 이제 비치를 해놔도 되고 그리고 뭐 이제 2시간이 지났는데도 물을 안 줬으면 큰일 나니까 물은 꼭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물의 오줌과 분변의 청소가 되었는지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 오염된 패드가 교체되었는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또 안전문과 울타리, 또 케이지 등에 손상된 곳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자, 테이블 고정함의 상태를 점검한다. 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자, 고정암이 문제가 생기면 얘가 헐거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그거 되게 무겁거든요. 그 조이는 데가. 그러면 그거 쇠로 된 데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발등이나 막 이런 데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고정암이 갑자기 고정돼 있던 게 갑자기 밑으로 훅 꺼지면서 이제 작업 테이블에 있던 동물의 머리를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잘 잠금 장치든 뭐든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작업할 때에도 동물이 미끄러워하는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자, 테이블 위에 뭐 기름 같은 거 흘렸거나 우리 뭐 도구 같은 거 소독하거나 이제 정비할 때 그 테이블 위에서 많이 하거든요. 뭐 깔고. 근데 그거 이제 기름 계속 남아 있으면 동물들이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물림방지 도구의 상태를 점검한다. 물림방지 도구로 사용하는 입마개에는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또 동물에게 착용하기 전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또 물림방지 도구로 사용하는 엘리자베스 칼라는 동물에게 착용하기 전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자, 작업자는 안전장비 점검표를 정기적으로 작성을 하고 자, 한 달 단위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작업자 위생관리 점검 항목은 날짜별로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안전장비 점검표는 안전장비 점검 후에 위생 상태와 손상 등의 문제를 발견하면 특이사항의 내용을 기록하고 즉시 수리를 하거나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안전장비 점검표의 예시인데요. 자, 보면 우리 지금 이것도 뒤에 부록편에 나와요. 그 안전위생관리 NCS 학습 모듈에서 안전위생관리 나오죠. 안전위생관리 맨 이제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 보면 부록에 활용서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서식 프린트해서 한 번씩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 이제 활용해서 정말 뭐 샵 경영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 쓰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은요. 지금 안전장비 점검하기가 마무리되었고요. 그 다음 미용숍 위생관리하기입니다. 자, 미용숍 위생관리 점검, 또 미용숍의 위생관리. 자, 미용숍 위생관리하기, 미용숍 위생관리 점검. 우리 미용숍은 작업장하고 미용숍 안에 작업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용숍과 작업장이 어떤 것인지 잘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용숍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작업장 청결 상태, 또 미용 도구의 위생관리 점검 항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애완동물의 대기 장소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작업장의 청결 상태와 미용 도구의 소독 상태, 점검 결과를 위생관리 점검표에 작성할 수 있다. 자, 필요 지식입니다. 자, 작업장과 대기 장소의 청결 상태 점검 항목, 바닥의 청결 상태. 작업장의 바닥은 미용 작업으로 발생한 털과 또 동물이 대기하는 동안 발생한 배설물 등으로 오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배설물을 사람과 동물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대기장소의 바닥이죠. 대기장소의 바닥이고 저거는 뭐 대기장소 안에 울타리 안에 지금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말고 지금 미용숍의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풀어놓으면 애들이 와갖고 이제 오줌 싸고 막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바로바로 치워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 여기는 지금 작업장 아닌데 오른쪽 거는 작업장 아닌데요. 지금 작업장은 잘 안 보이지만 작업장에서 밖으로 이제 유리문 밖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기도 깨끗이 잘 닦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또 뭐 털이 날리거나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잘 소독과 위생과 소독 상태 잘 점검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저기에 뭐 기름이나 뭐 또 다른 아이들이 이제 뭐
오줌 같은 거 싸서 얘네들이 밟고 미끄러지는 경우도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관리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대기 장소의 바닥하고 또 작업장의 바닥 깨끗하게 위생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작업 테이블의 청결 상태입니다. 동물이 장시간 미용 테이블 위에서 대기하고 또 미용 테이블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동물의 이물질 섭취를 예방하고 또 가위나 클리퍼, 발톱깎이 등의 날카롭고 뾰족한 미용 도구는 안전하게 정리해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이것도 기자재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잖아요. 자, 작업 테이블입니다. 요거 이제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테이블 위에 있는 테이블 위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쓰는 작업 테이블이죠. 자, 다음 또 목욕조의 청결 상태입니다. 애완동물 미용은 물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특히 목욕 작업을 할 때 목욕조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많은 동물이 출입하고 또 물로 미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목욕조의 상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 목욕조와 또 목욕조에 목욕과 관련 없는 도구가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목욕 작업 후에는 마른 걸레로 목욕조 주변과 바닥을 미끄럽지 않도록 닦아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욕조인데요. 지금 안에 지금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미끄럼 방지를 지금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미끄럽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욕조 관리 잘하고 뭐 샴푸 같은 거 다 썼는데 샴푸 거품 아직 남아있고 이러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강아지 들어와서 또 뭐 이렇게 목욕 안 하겠다고 버둥거렸는데 막 다리가 미끄러지거나 막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욕조에 미끄럽지 않게 해서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목욕조 주변 바닥, 작업장 바닥, 목욕조 주변에는 물이 튈 수 있으니까 이제 작업이 끝난 후에는 잘 닦아서 닦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또 케이지의 청결 상태. 자, 동물이 미용 작업 시 대기하는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는 케이지의 위생 상태는 동물의 배설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이 대기하는 동안에 패드를 잘 깔아주고 또 동물의 배설물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발견하면 즉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또 동물이 퇴실하면 케이지의 바닥, 또 옆면, 또 천장과 잠금 장치 등을 청소하고 소독하여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자, 케이지 아까 이제 봤던 건데요. 요거 이제 청결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막 유리로 된 거는 왜 우리 막 유리 세정제 막 이런 걸로 닦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닦고 난 다음에 너무 막 지저분해서 안 보인다 그러면 그런 걸로 닦고 그리고 나서 다시 소독해야 되는 거예요. 재소독해서 마른 걸로 다 해서 건조 완벽하게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을 보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울타리와 안전문의 청결 상태입니다. 동물이 대기하는 공간인 울타리와 안전문은 많은 동물이 수시로 출입하므로 동물의 대변, 소변, 침 등의 배설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대변, 소변은 알겠는데 침은 겁이 많거나 너무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침을 되게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침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뭐 악취나 뭐 이런 것도 날 수 있고 미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 가능성 높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또 동물이 대기하는 동안에 울타리와 안전문에 묻은 배설물은 즉시 제거하고 또 전체 청소가 어려울 때는 부분적으로라도 청소하고 소독하여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자, 울타리 아까 이제 나왔던 건데 제가 이제 지금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 울타리 관리하는 거랑 또 안전문 관리하는 거, 바닥 관리하는 거 그런 내용들이니까 청결하게 또 소독 잘 해야 되는 거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은 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숙지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미용 도구의 소독 상태. 미용 도구는 동물의 피부에 직접 닿음으로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피부 질환이 있는 동물은 미용 전과 후에 소독하는 것이 좋다. 자, 미용 도구의 소독은 미용 도구의 이물질과 부식된 부위가 없도록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자, 부식되지 않으려면 우리 소독제 같은 거 뿌리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부식이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젖은 상태로 놔두면 바로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소독제 같은 거는 뭐 냉각 소독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다 뿌려주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건조시켜주고 건조시킨 후에 윤활제로 이제 도포하고 그리고 나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요거 이제 미용 도구죠. 우리 이제 계속 이제 미용 도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혹시 또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도구 한 번 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클리퍼였고, 뭐 미니 클리퍼, 뭐 전문가용 클리퍼 있고, 밑에 있는 게 지금 뭐 발톱깎기, 뭐 눈곱빗, 그 다음에 겸자, 깃털 뽑는 겸자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도구들은 이걸 얘기하고, 지금 가위는 지금 안 보이죠. 근데 뭐 가위는 계속 봤으니까 기억을 하실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도구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행 내용입니다. 작업장과 대기 장소의 청결 상태 및 미용 도구 소독 점검하기. 자, 안전유의사항. 자, 작업장과 대기 공간의 바닥은 동물의 배설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고 완전 청소 또는 부분 청소한 뒤에 소독해야 한다. 자, 작업하는 동안 동물은 작업 테이블 위에서 대기하므로 작업 테이블 위에 동물이 섭취할 가능성 있는 이물질이 없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욕조, 아까 말씀드렸던 목욕조죠. 그 다음에 바닥에 물기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미용 도구는 피부에 직접 닿으니까 수시로 소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피부 질환이 있는 동물들이 미용한 도구들은 바로 소독해야 되는 거. 그리고 미용 전, 후 소독 다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미용 도구는 동물의 각종 털과 각질 등에 노출이 되기 쉽고, 그러니 오염 물질은 질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세심하게 소독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자, 수행 순서입니다. 작업장과 대기 장소의 청결 상태 점검하고, 또 이제 아까 그 수행 내용에서 거의 다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확인 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태 점검표 작성이요. 자, 그 다음에 작업장과 대기 장소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자, 대기 장소 청결 문제 지금 나왔고,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기록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작업장과 대기 장소의 청결 상태의 점검은 일과 중에도 수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또 금방금방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작업장과 대기 장소 청결 상태 점검 표시 한 달치를 쓰는데 매일 점검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활용 서식에, 우리 부록 부분에 있는 활용 서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용 도구의 상태를 점검한다. 우리 미용 도구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었죠. 자, 작업자는 미용 도구의 소독 상태 점검표 작성하고, 또 한 달 단위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소독 상태는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미용 도구의 소독 상태를 점검한 후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소독을 합니다. 또 미용 도구 위생 상태 점검은 작업 전에 해야 되고, 또 일과 중에도 수시로, 그러니까 뭐 수시로 피부 안 좋은 애들이 왔거나 이랬으면 다시 한번 또 재소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미용 도구의 소독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이사항의 내용을 기록하고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요것도 활용 서식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미용 도구 소독 상태 점검표의 예시입니다. 이것도 점검표는 한 달짜리인데 매일매일 체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미용숍의 위생관리 점검입니다. 애완동물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소독제. 우리 위해는 위험하다 그랬어요. 유해하고 위해하고 또 다르다 그랬었죠. 자, 위해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독제 종류 파악하고, 또 미용 작업 전후에 작업장의 미용 시설을 청소하고 소독 방법에 따라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미용 작업 전후의 소독 방법을 따라서 미용 도구를 소독할 수 있다. 수시로 작업장의 실내 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다. 우리 미용숍 또 오픈할 때, 오픈 전에 꼭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또 법규에, 관련 법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 허가 이제 내려면 꼭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환기 시설이에요. 그래서 환기 시설 뭐 창문이 있던, 아니면 뭐 이렇게 기계식으로 환기를 하던 환기 시설 필수니까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필요 지식입니다. 소독은 질병의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한 미생물을 파괴하거나 불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독은 비병원성 미생물을 파괴하지 않으므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멸균은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독은 일반적인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멸균은 식품 보존이나 의약품 및 수술 도구에 주로 사용합니다.
자, 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자꾸 아포를 제외한다고 나와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찾아왔는데요. 자, 아포란 아포의 의미입니다. 세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위 이제 세균이라고 이식하는 상태는 영양형이라고 하는데, 영양형 세균은 이제 살아내기 힘들 때, 힘든 환경이 되면 아포로 변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독한 거죠. 그 세균이 못 사니까 살아남으려고 변형을 한 거니까 훨씬 더 독한 거고 센 거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포는 주의를 요하는 대상입니다. 영양형이라면 간단히 죽일 수 있는데 그 속에 아포가 잠입해 있다면 여간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포는 우리 그 멸균기가 있거든요. 그 이따가 이제 뒤에 나올 건데, 그거 이따 사진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 아포라는 의미는, 이제 아포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아포는 되게 센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죽이기 힘든 그런 세균입니다. 자, 그 다음 소독 방법입니다. 소독 방법에 화학 제품을 이용한 화학적 소독과 끓는 물을 이용한 자비 소독, 빛을 이용한 일광 소독, 또 자외선을 이용한 자외선 소독, 증기를 이용한 증기 소독이 있습니다. 자, 먼저 화학적 소독입니다. 화학적 소독은 특정 화학 제품을 사용해서 소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동물에 위해하지 않는 화학적 소독제 중에서 알맞은 소독제를 사용해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자, 자비 소독은 물에 소독하는 건데요. 끓는 물에 소독하는 것을 넣어서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 소독은, 화학적 소독은 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거고, 자비 소독은 물을 사용하는 거죠. 끓는 물을 사용해서 하는 소독입니다. 자, 다음 일광 소독입니다. 일광 소독은 직사광선에 노출해서 햇볕에 소독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소독법이지만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소독이 깊은 부분까지 미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광 소독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외선 멸균법입니다. 우리 자외선 멸균법은요, 자외선 기계에다 이제 넣는 거예요. 우리 무슨 젖병 소독기도 우리 자외선 소독기잖아요. 그런 데다 이제 제품을 넣고 소독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자외선 소독기 지금 왼쪽 거는 이제 요거 완전 전문가용으로 우리 이제 쓰는 도구용이고요. 요건 이제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젖병 소독기인데요. 요즘에 그 샵 오픈하시는 분들이 요거 젖병 소독기 조그만 거 많이 갖다 쓰시는데, 훨씬 더 모양은 예뻐서 저도 이걸 더 선호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것도 자외선 소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증기 멸균법입니다. 고압증기 멸균법은 포화된 고압증기 형태의 습열을 이용하여서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드디어 아포를 죽일 수 있는 멸균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고압증기 멸균법인데요. 요 기계에다 이제 넣고 멸균을 하는 거죠. 얘만이 아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자외선 소독기나 뭐 다른 아까 얘기했던 다른 소독 방법들은 아포가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화학적 소독제 종류에서 계면활성제 있죠. 계면활성제는 우리 샴푸나 세제, 그다음에 뭐 역성 암모늄과 같은 살균,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양이온 그러니까 계면활성제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비누나 샴푸나 세제 같은 데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과산화물이 있습니다. 과산화물계 소독계는요, 과산화수소, 과산화초산 등을 포함해서 산화력으로 살균 소독을 하고, 또 산소와 물로 분해되는 잔류물이 남지 않는다. 또 자극성과 부식성을 나타내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농도는 2.5에서 3.5%의 농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알코올이 있습니다. 알코올은요, 알코올과 물과 7대3의 비율로 이제 희석을 해야 되고, 알코올은 주로 에탄올을 사용하고요. 예, 그 다음에 넓은 범위의 소독력을 가지지만 아포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고무나 플라스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상처가 난 부위에 사용하면 매우 자극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락스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구 소독이나 바닥 청소, 또 세탁, 또 식기 세척 등의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또 개에서 전염성이 높은 파보나, 또 디스템퍼, 또 인플루엔자,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또 살모넬라균 등은 불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넓은 범위의 살균력을 가지고 소독력 또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락스 많이 쓰죠. 보통 일단은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락스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소독제로. 자, 또 사용 시에 독성을 띠는 염소가스가 발생하죠.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환기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이게 이 성분이 점막이나 눈 피부에 자극성을 나타내고 또 금속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구 소독에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자, 페놀류, 석탄산, 페놀류는 거의 모든 세균을 불활성화시키고 살충 효과도 있지만 자, 바이러스나 아포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얘도 아포를 못 죽여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공간을 소독할 때 적합하며 고온일수록 소독 효과가 크고 안정성이 강하여 오래 두어도 화학 변화가 없습니다. 자, 유기물이 들어있는 표면에도 표면에 사용해도 소독력이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또 보통 기구나 배설물, 우리가 자꾸 이게 기구나 배설물 나오는 게 우리 그 배설물 같은 거는 치우고 나서 냄새나 소독 때문에 분무기에다가 분무를 해갖고 한 번 더 닦아주잖아요. 마른 수건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배설물 소독의 농도 3에서 5% 사용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크레졸. 크레졸의 독성은 페놀류와 같은 정도이지만 소독 효과는 3에서 4배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구나 배설물 소독에는 보통 3에서 5%의 농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냄새가 강한 편이고 또 금속을 부속시키며 원액은 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청소도구입니다. 자, 진공청소기는 청소기의 소음 때문에 동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소음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고 또 영업 전후에 동물이 없을 때는 동물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동물 가까이에 청소기를 대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청소기 소리가 굉장히 크니까 이렇게 무서워하는 애들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이게 익숙한 애들은 괜찮은데 이 소리가 너무 커갖고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뭐 털 다 이렇게 밀고 나서 깎고 나서 이 많은 털을 어떻게 제거를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청소기를 갖다가 대고 이제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거의 이제 많은 털이 있을 때는 그냥 뭐 빗자루나 뭐 이런 뭐 이런 걸로 대충 청소를 하고 나서 진공청소기를 나중에 밀어야 되는데 이때 너무 무서워하거나 막 벌벌 떨거나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안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보관장에 잠깐 넣어놓고 없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중간중간 청소를 안 하면 또 안 되는 상황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음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게 진공청소기의 소음이 대부분 좀 커요. 그래갖고 우리 되게 큰 청소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또 청각에도 예민하죠. 또 소리에 예민하지만 청각에도 예민하고 또 청소 도구가 되게 또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뭐 가위나 뭐 클리퍼나 이런 기계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청소기 같은 거 갖다 대면 굉장히 더 무서워하겠죠. 그래서 진공청소기 사용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핸디 청소기가 있어요. 지금 뭐 우리 그 차량용 청소기나 막 이런 것도 다 핸디 청소기 지금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쁘고 조그맣고 보관은 편하죠. 근데 이게 흡입력이 조금 많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바닥 청소 등 넓은 공간에 사용하는 것보다 미용 테이블에 떨어진 털을 제거하고 가구나 기구 위에 떨어진 먼지를 청소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일단은 작은 공간에 뭐 거의 먼지 정도 털어내는 수준의 청소기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핸디 청소기 소리도 작고 좋기는 한데 하다가 또 그다음에 털을 민 다음에 이제 이걸 사용하면 안에 계속 이제 노폐물도 좀 많이 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완전히 완벽하게 뭐 다 목욕을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 피부병 있는 애들 털이나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보관이 계속 되게 되면은 먼지도 쌓이고 병균도 쌓이고 뭐 세균도 쌓이고 이러니까 별로 저는 별로 권장하진 않지만 간편하게 사용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청소기에 집에서 있는 작업장에 우리 애들만 사용하는 거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혹시나 그게 아니고 뭐 이제 모든 뭐 다른 데서 오네 뭐 유기견 혹시 뭐 요즘 또 미용숍에서 뭐 또 뭐를 또 많이 하시냐면 또 마음들이 또 워낙 또 이쁘셔서 뭐를 하시냐면 유기견들을 하루에 우리 숍은 뭐 유기견을 뭐 하루에 한 마리씩 꼭 이제 해드립니다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유기견들은 이제 거의 오면 밖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악취부터 해서 그다음 뭐 벼룩 뭐 이런 거 많이 달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핸디 청소기 사용할 때는 조금 구분을 확실히 지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기 사용 소리 안 나고 다른 거 다 좋은데 구별해서 사용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부 청소기 내부와 그 호수 부분하고 해서 청소 잘해서 소독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안에 뭐 물 같은 거 들어가면 또 전기로 인한 또 냄새나 또 화재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러니까 핸디 청소기 사용하실 때는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깨끗한 부분만 웬만하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먼지털이 뭐 빗자루, 걸레 막 이런 거 있죠. 먼지털이는 털기 전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가 이거는 뭐 집에서 우리 청소할 때도 그렇게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근데 우리 이쪽 작업장이나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미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개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개털 알러지 심하신 분들은 이 일을 조금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개털 알러지 심하신데 약 먹어 가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일을 이제 손에서 못 놓는다 이래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업종보다는 훨씬 더 먼지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작업 테이블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위에 있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가구나 뭐 기구나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뭐 창문 틈이나 뭐 이런 데도 훨씬 더 먼지가 다른 데보다 한 10배, 20배는 먼지가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지 털기 전에 창문 열어서 먼지 또 자주 털어 주셔야 되고, 이거 막 집에서 청소하듯이 이게 맨날 안 하면 안 되고요. 자주 털어주고 또 환기 철저하게 해야 되고, 먼지 많이 쌓였으니까 많이 청소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빗자루는 청소기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용도에 맞게 적당한 크기의 빗자루를 선택한. 우리 이거 테이블용 빗자루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거 따로 놔놓고 또 사용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 걸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항상 소독해야 되고,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별로 구별을 해두면 훨씬 더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 도구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소독까지 완벽하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작업장 내에서 하는 도구 이제 안전위생관리에서 우리 지금 도구에 관한 거는 지금 오늘 이걸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잘 어떠셨는지요? 오늘 안전위생관리 2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제 수업 하겠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